아직도 시계탑 아래 서 있습니다. 춘천 가는 아침 8시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청량리역 시계탑 아래에서 통기타를 어깨에 둘러매고 그녀를 기다리던 오래된 추억 한 줄은 아직도 쓸쓸히 노래하고 있을까? 햇살이 내리는 가을날 오후, 아내와 고장난 스마트폰 수리할 AS 센터로 가기 위해 해피콜을 기다리는 금천동 롯데리 앞 시계탑 아래에서 한껏 목청을 낮춘 버스킹 첼로가 숨죽여 울고 있다. 마침내 휠체어 전용 이동 차량에 몸을 싣고 사직동 도로 한가운데 시계탑 아래를 지나가는 순간 문득 지금껏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과의 인연을 떠올리다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터졌으나 앞자리에 탄 아내는 끝내 모른다. 그들도 나처럼 속절없이 늙어가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시간이 쏜살같이 날아간다며 날마다 툴툴거리며 살고 있을까? 시간은 직선,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강철처럼 곱고 단단하며 시간은 눈먼 화살, 영원히 맞출 수 없는 관역을 향해 쉼없이 날아가는 중이며 시간은 일방통행, 단 한순간도 교행이나 역주행을 허락하지 않으며 시간은 난공불락의 철옹성, 핵폭탄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할 절대 불가침의 영역. 너나 없이 탄생에서 소멸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라는 단단하고 질기디 질긴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새카맣게 모르고 전전긍긍하다 갈 수밖에 없다는 명중한 사실뿐. 우리 모두 같은 시간을 살아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인생의 계절 때문에 행복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중인데 흘러가는 구름과 바람의 경계가 없듯이 하늘을 자유로이 오가는 새들처럼 차라리 그 몸으로 이 세상에 올 걸 그랬나 보다. 단풍나무 아래에서 묻는 11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종종 걸음을 치게 되는 11월의 끄트머리.
청주 무심천 뚝길 위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묻고 또 묻는다. 상처 없고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마는 이 비루한 생은 여태 불그락 푸르락하며 일편단심으로 물들지를 못하는구나.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소술바람에 툭 낙하하면서도 세상에 아무런 미련 없다는 듯이 발등 위에 나풀나풀 내려앉는 단풍잎 한 잎. 아찔한 추락의 고통을 즐거이 감내하며 결별이 보여주는 쓸쓸함마저 껴안는 것은 다시 파랗게 움틀 새봄을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나의 종말 또한 저렇게 올 것이므로 언제라도 이승을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스스로 묻고 또 묻는다. 저만치서 겨울이 점령군처럼 저벅저벅 걸어오고 그 거친 군홧발 소리 들려오는 것만 같아 자리에서 그만 다리의 힘이 풀려버리는 떨어진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 새봄에 새 잎을 피우듯 넘어진 곳에서 다시 존재를 일으키는 나무들처럼 아름다운 소멸을 갈망하는 늦은 가을날. 가을과 겨울 사이를 서성이다. 마당 한가득 바삭바삭한 햇살을 널어놓은 가을을 어느 시인은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암소처럼 정겹고 풍요롭고 평화롭다 노래했다. 낙엽 가득한 갈빛 마당을 쓸면 분주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이 흘려보냈던 지난 여름을 회상하며 비로소 주울 것도 건질 것도 하나 없는 텅 빈 공허가 쓸려나간다. 어느덧 저문 숲은 은하수처럼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을 기다리는 듯 옷을 죄다 벗은 알몸의 성자처럼 가부좌를 튼 채 구름 위에서 쉬고 있던 날카로운 부리의 독수리 한 마리를 불러내린다. 마침내 겨울은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한적한 거리에서 진눈깨미를 맞고 서 있는 늙은 노새처럼 한없이 우울하고 처량하게 온다. 이름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거리마다 낙엽이 몰려다니고 집마다 대문에 빗장거는 소리가 철커덩 철커덩 거린다. 가난한 사랑의 역사. 무릇 머릿속의 시적 기억을 독재자처럼 점령하며 다른 모든 기억의 흔적들을 일시에 쓸어내버린 그녀의 목소리와 떨림이 신선한 충격으로 아로 새겨지는 순간, 나의 사랑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지나간 모든 날의 이유였으나 개인적 삶만큼이나 지극히 가벼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새의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당장 내일이면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아니, 시간과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변주곡 같은 것이었음을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의 시작.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은 너의 이름뿐, 너의 실체가 없다. 천장에 매달린 모비를 바라보던 그 맑은 두 눈으로 허공을 버둥거리던 앙증맞은 두 팔과 두 다리, 어느새 면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윽고 엄과 마란 분저름이 모여 엄마란 말이 되고, 아와 빠란 분저름이 모여 아빠란 말이 되듯이 비로소 철이 들며 당과 신이란 분저름이 모여 당신이란 말이 되고, 너와 나란 분저름이 모여 우리란 말이 되듯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위험에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위로를 받기 위한 모든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박감에서 필요했던 최초의 언어는 순수한 몸짓이자 자연 그대로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의 소리 없는 몸짓은 무용한 것이었다. 하여 쓸모없는 몸짓 대신에 음성을 분절하여 발음하는 것을 생각해내게 되었다.
세상 어느 곳에나 황금률은 있다. 다만 우리의 둔감한 오성과 오감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뿐, 불멸의 말을 찾고자 한다면 생을 포기해야 한다. 새벽 꿈에 아버지를 만나다. 밤새 국경에서부터 쉼없이 달려온 그 옛날의 파발마가 내뿜는 콧김처럼 희뿌연 물안개가 차오르는 겨울 새벽. 묵직한 솜잎을 한 채를 차곡차곡 개어 어깨에 메고 영겁의 호수를 건너가 별이 된 아버지가 불쑥 새벽 꿈에 나타나 저만치에서 손을 흔드신다. 텅 빈 마당에 햇살 한 자락 널어보자고 재촉하시는데 어서 빨리 건너오라는 건지 더 있다 오라는 건지. 손톱이 길 대로 길고 날카로워진 겨울바람이 마구 핥히고 헤집어 놓는 대지에서 들리는 건 무명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뿐. 나 이대로 죽기 전에 아름다운 추억과 풍경 하나 떠올리지 못한 채 그 육중한 죽음의 철문을 밀고 들어간다면 그보다 불행한 죽음이 또 어디에 있을까를 염려하며 아무리 허섭쓰레기 같은 삶일지라도 아침에 발코니에 나가 심호흡과 함께 기지개를 켠 다음 밤새 목마른 화분들에 물을 주고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죽음의 기억 같은 건 지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석양의 테라스에 앉아 위스키 온더록스 몇 모금을 마시면 얼굴은 서서히 붉게 상기되며 한낮의 피로를 잊게 되리라. 아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널린 어느 묘지에서든 만날 것이며 탄생의 기억조차도 우리는 지니지 않는다. 오래된 소원. 지금껏 내 손으로 아내의 손발 한 번 닦아준 적 없고 따뜻한 밥 한 끼 해준 적 없네. 아내가 십수년 몹쓸 병을 앓을 때마다 먹은 걸 토하고 온몸에
살과 뼈가 녹는 듯 아프다며 방안을 떼굴떼굴 구르는 것도 모자라 아침마다 베갯머리에 머리카락 한 움큼씩 빠져나가도 새카맣게 모른 채 나는 밥 잘 먹고 잠도 잘 잤네. 그렇게 아내가 몇 차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에도 나는 여전히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며 오줌똥도 잘 쌌고 아내는 그런 나를 서방이라고 모시며 뒤처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네. 이제 나이 들어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오니 지난 날을 뼈 아프게 반성하며 후회의 눈물 찍어내지만 내 손으로 직접 아내의 손발 한번 닦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다음 생에 멀쩡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아이 낳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도 하는 사느라 바쁘던가 죽느라 바쁘던가 하는 그의 억척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황원교 시집 아직도 시계탑 아래에 서 있습니다를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 가을날에 내놓은 이 시집은 두 번째로 낭독했던 단풍나무 아래에서 묻는 11월에서처럼 늦은 가을날에 참 잘 어울리는 시집이고요. 이 책의 대표시 아직도 시계탑 아래 서 있습니다는 인생의 가을절기에 그 젊은 시절 청량리 시계탑의 추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황원교 시인은 1989년 29살 나이에 전신마비의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시집, 빈집 지키기, 혼자 있는 시간, 오래된 신발, 0.23초 그리고 산문집과 장편소설을 출간한 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황원교 에세이집 다시 없을 저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황원교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마냥 내리막길인 줄 알았는데 눈앞에 치명적 도약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치유의 시인 그리고 추억을 소환하고 있는 황원교 시인의 아름다운 사연들을 백종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